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3년이나 12년 특례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지필고사 국어, 영어, 수학,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와 면접 특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시면 2026학년도의 변경사항을 다략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변경사항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율이 종전에 40%였는데 면접의 반영 비율을 30%로 변경하고 인상 면접을 통한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파악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70명에서 69명으로 감소가 되어지면서 특히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모집 인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안 한 지는 꽤 됐죠. 여전히 12년 특례 의대 선발이 남아 있었지만 2026학년서부터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의예과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에서 중고교 과정 이수자뿐만 아니라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에서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을 신규 선발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화여대가 가장 관심을 끄죠. 이화여대는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의대와 약대가 있었지만 종전까지는 의대와 약대의 선발이 없었는데 이화여대가 2026학년서부터 중고교 과정 및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에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을 총 5명을 선발합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의예과에서 2명, 그 다음에 약대에서 한 3명 정도 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대와 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형의 방법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의 방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는 지필고사를 실시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국어와 그 다음에 수학을, 그렇죠? 국어와 영어를,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는 이제 2개 과목에서 1개 과목으로 축소가 돼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국어 영역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수학 시험만 보고 예전에는 시험도 2개 과목이었지만 과목별로 시험 시간이 60분이었었는데 1개 과목을 보면서 시험 시간을 90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문과에서는 국어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졌다.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수학의 영역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동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종전에는 필답고사를 봤었는데 2026학년서부터 필답고사 폐지하고 그러고 이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까지는 필답고사를 실시했고 2026학년부터 서류평가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대학들이 자꾸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학생들이 지필고사와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필고사라고 한다면 직접 대학에 가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 6개월 또는 1년 정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는 것을 꺼리게 되고 또 면접 또한도 마찬가지죠. 직접 대학에 가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면접고사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들이 학생들의 인기가 적어요. 원서를 잘 안 쓰려고 하죠.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은 간단하잖아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진 상황에서 그냥 서류만 딱 넣고 합부를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렇게 지필고사나 면접고사인 경우에 결국은 미등록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지원율을 높이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3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 그 다음에 지필고사 대학, 면접고사 대학으로 3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필고사 대학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지필고사 대학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 면접고사 대학도 계속해서 존재하겠지만 자금의 흐름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높아지고 있는 취지는 맞다. 하지만 이렇게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은 유리할 것처럼 보여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아지니까 유리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류평가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이고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스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지필고사는 예전에 비해서 대학들이 점점 축소가 되어지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줄어들었고 준비의 기간도 짧아지고 합격의 컷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필고사가 역발상적으로 볼 때 결국 지필고사가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차의과대학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차의과학대학은 이전에 약대 선발하다가 약대 선발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죠? 미선발을 하다가 2026학년서부터 약대 선발하게 되는데 3년 특례 전형에서만 선발합니다.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에서만 선발하게 되고요. 약대는 3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대는 서류평가 30%에 면접 70%이고 수능체저가 적용이 되어져요. 수능체저가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의 7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게 되는데 37이라는 수능 체제는 뭐 국내 입시에서 볼 때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를 합쳐도 가장 낮은 정도의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감이 클 수가 있죠. 이렇게 수능 체제가 들어가는 대학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국대학교 YG나 아니면 차의과 대학들처럼 이런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생이다. 근데 나는 서류평가, 가지고 있는 서류평가의 강점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국대학교 YG나 또는 차의과대학이나 또는 뭐 우석대학교나 또는 대전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처럼 이렇게 지필고사 또는 플러스 수능체제 충족하는 대학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표를 하나 보도록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3년 특례 전형의 방식은 서류평가 방식, 그 다음에 지필고사 방식, 그 다음에 면접고사 3개의 방식들이 있다.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왜 이렇게 늘어나냐? 학생들이 지필고사나 면접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등록률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많이 신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 오히려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몰리면서 스펙이 더 높아지는 거고 지필고사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대학들이 줄면서 경쟁률도 낮아지게 되고 또 합격 컷도 낮아지고 준비 기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필고사가 더 유리해지고 있다. 면접고사가 유리해지고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의예과로 3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에 대해서 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년 특례 의예과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025학년도에 변화가 있었던 게 가천대학교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6학년도로 가면서 변경되어지는 상황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이제 의대를 선발하지 않는다. 건양대학교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2026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는다. 물론 이 내용은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집 요강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실 부분이 뭐냐면 올해 미선발한다, 올해 미선발한다, 안 뽑는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안 뽑는 것이 아니라 차의과 대학들처럼 차의과대학의 예처럼 올해는 미등록하였지만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선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를 보고 계시는데 12년 특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대, 건양대,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지만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는 1명을 선발했었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 YG, 인제대, 아주대, 대구카톨릭대학교가 있는데 2026학년도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있고요. 자, 약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플러스 면접을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들, 또 서류 평가로 선발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필기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기고사나 면접을 보는 학교들로 유형이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5학년도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오석대학교 약학과의 선발 인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덕성여대의 모집 인원이 5명에서 무려 8명으로 엄청 늘었다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이 된다면 덕성여대의 대부분 다 원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2026학년도에 변경되어지는 상황은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약학과는 입학 정원의 10% 내용에서 전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려대학교 세종은 일괄 합산 방식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10배수에서 7배수로 줄어들게 되고, 오석대는 좀 전에 늘었었던 인원의 4명에서 다시 2명으로 모집 인원이 복귀하게 됩니다. 자, 한의학과도 보시는 것처럼 한의학과는 동국대학교 와이즈, 대전대학교, 오석대학교 3개 대학이 있고, 3개 대학의 공통점은 지필고사나 수능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지금 건국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가 있는데, 충북대학교가 올해부터 2026학년도부터 수의학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학과를 선발하는 대학은 건국대학교밖에 없죠. 물론 12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 하나만 선발하고 있죠.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2026학년도에서 3년 특례, 12년 특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이, 내용이 좀 더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내가 의대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약대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서류평가 전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하거나, 아니면 지성면접과 MMI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3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경우,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프리비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개최합니다. 12월 30일부터 개강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학하는 시기, 그 다음에 또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은 지필고사에 해당이 되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 그 다음에 면접 수업으로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지성면접, 그 다음에 MMI 면접에 대한 면접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룹 수업은 보통 한 반에 약 5명 정도의 인원으로 그룹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룹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수업으로 학원에서 진행하시거나,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화상 수업을 이용해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는 학습관리 프로그램들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8시나 9시부터 저녁에 10시 정도까지 1대1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공부에 몰입하고 6주나 아니면 8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7월 시험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학습을 성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이나 12년 특례의 변경사항과 하이프리비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3년이나 12년 특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